안녕하세요. 저에겐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은 은밀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하고 싶지만 숨어서 이렇게 사연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게 슬퍼지네요. 저 같은 분이 또 계실까요? 저는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이고요. 어느새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네요. 저는 결혼 전에 종로구 쪽에 있는 요리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어서 학교도 그쪽으로 진학했었고요. 제 전공은 양식 파트였어요. 더 공부해서 레스토랑을 차리는 게 제 꿈이었어서 호주에 있는 요리학교에 2년 정도 유학도 다녀왔었습니다. 저만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특별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 때는 제가 20대 후반쯤 되었을 때네요. 레스토랑을 바로 차리는 건 힘든 상황이라 우선 나만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선배의 소개로 요리학원에 강사로 취직을 했었습니다. 시간당 페이도 괜찮은 편이었고 저는 무엇보다 커리어를 쌓기 위해 시작을 한 거였죠. 그렇게 요리를 가르치며 재미난 일도 많았고 생각보다 제가 오히려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 일도 있었죠. 나름 저에게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시아버지로 불리지만 제 연인인 이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엔 특히 50, 60대 아버님들을 상대로 하는 요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왜 연세든 아버님들도 요즘은 요리들을 잘해서 드시고 요리의 즐거움을 느끼시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역시나 그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버님들이 제 수업 시간대에도 풀로 찼었거든요. 뭐 그래봐야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최대 10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바로 지금의 제 시아버지세요. 그때 아버님은 한눈에 뵙기에도 연세에 비해 젊어 보이셨고 중년의 신사답게 멋진 패션 감각을 갖고 계시면서 외모까지 남자답게 잘 생기셨더라고요. 요리 배우러 오실 때마다 젠틀하게 슈트도 자주 입고 오셨는데 세련된 코디까지 멋있으셨죠. 운동도 하신 건지 체격도 다부져 보이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수강 첫날부터 위트 있는 농담으로 수업 분위기도 한껏 띄워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며 요리도 잘 따라오시는데 성격까지 좋으신 것 같으니 제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었죠. 특히 잔잔한 미소를 띠시며 웃으실 때는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버지의 정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엄마와 이혼하셨고 저는 가족이라야 엄마와 오빠랑 쭉 살았었거든요. 그나마 아버지가 양육비며 물적 지원은 아쉽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게 컸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그 자리는 항상 제 마음 한켠을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정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땐 아버지가 계신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가족들이 단란하게 나들이 하는 모습은 더 그랬었죠. 그때 수업을 가르치면서 아버님을 배웠을 때도 아마 그런 감정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였다면 저렇게 다정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뵙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정말 딸 같다면서 유독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딸이 없으시다면서요. 아버님이 워낙 친화력도 좋으시고 그래서인지 얼마 되지 않았었지만 정말 편하고 가까운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인 것처럼요. 아버님하고 대화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때가 연말쯤이었는데 수강생들과 연말에 식사를 할 자리가 생겼었죠. 그때 아버님과 더 많은 대화도 나누었고 술자리로 이어지면서 아버님의 속 깊은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죠. 아버님과 정말 친한 절친이 계셨는데 그 당시 결혼을 하고 몇 년 있다가 그 친구분은 어린 자식과 와이프만 두고 사고로 먼저 돌아가시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자주 그 친구의 와이프와 어린 아들을 돌봐주시다가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 함께 살게 되었다네요. 그때 아버님은 여자도 많이 안 만나보신 총각이셨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친구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이면서까지 결혼하셨대요. 하지만 어머님이 몸이 허약하시고 심장 쪽이 안 좋으셨는데 결국 지병으로 아버님과 결혼하신 지 한 2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뒤로도 제 남편을 자기 자식으로 키우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며 여태 이렇게 혼자 지내셨던 거고요. 정말 아버님의 사연을 듣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젊으신 나이에 혼자 되셨으면 재혼하셨어도 됐을 텐데 그것도 마다하시고 친자식도 아닌 제 남편을 끝까지 이렇게 키워내신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버님 사연을 듣고 저는 아버님이 정말 새롭게 보였어요. 저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이런 아버님도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 하며 아버님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저도 그 당시 아버님 사연을 듣다가 울컥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수강생들과 그렇게까지 가깝게 지내지 않는데 그땐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아버님께 제 속사정을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술이 들어가니 분위기가 더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말씀드리다가 저는 눈물을 흘렸고 그걸 보시던 아버님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더라고요. 순간 그 손길이 너무 포근하게 느껴져서 아버님 품에 안기고 싶단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저만 괜찮다면 언제든 아빠의 품처럼 내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안아주신다며 제 마음을 읽으셨던 건지 한번 안아보자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들킨 것 같아 당황했지만 내심 아버님 품에 안겨보라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안기게 되었을 때 아버님께 아빠 같은 심정이 아닌 남자에게 안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께 연정을 품게 된 게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품은 정말 따뜻했고 듬직해서 편안한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느꼈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께 들은 말이지만 아버님도 그날 저에게서 야릇한 감정을 느끼셨다고 해요. 우린 정말 인연이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버님과 식사하는 자리도 잦아졌고 아버님께 고민 상담할 일이 있다며 술자리도 함께 자주 했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딸로 생각하시고 영화관 데이트로 하시고 쇼핑도 하시며 정말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에 대한 제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하루는 아버님께 제 마음을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관계일지 몰라도 그래도 제 마음을 당당히 말씀드리고 아버님 마음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님께 가까운 바다에 여행을 가자고 말씀드렸고 그 바닷가에서 저는 아버님께 제 마음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님과 회에 술을 한잔하면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선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버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게요. 하지만 아버님은 마음뿐이라고 하셨어요. 여태 지금의 제 남편을 키워오면서 여자도 제대로 만나지 않으셨고 일에만 전념하시며 남편을 키워오셨는데 지금에 와서 저같이 어린 여자를 자신의 마음에 품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딱 거기까지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 그날 제 모든 걸 내어드리고 싶었어요. 아빠에 대한 열망이 아닌 저한테 듬직한 한 남자로 분명 다가왔었으니까요. 아버님은 결국 제 마음을 허락하셨고 그날 저를 품으시며 정말 이런 날을 위해서 여태 기다렸었나 보다 하시며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저와 아버님은 나이차가 무색하게 속궁합까지 너무 잘 맞았고 처음 느껴보는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은 그 어떤 젊은 제 또래들보다도 차고 넘치는 크고 묵직한 한방이 있으셨어요. 저의 외로웠던 빈속을 꽉꽉 채워주셨죠. 아버님과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몇 번이고 사랑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린 마음이 통했지만 저와 아버님은 어디다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관계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아버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에 저는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버님과 저의 사랑을 키워나가던 중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우연히요. 그날은 아버님과 영화관 데이트를 하려고 동네 근처 영화관으로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에게 딱 들켜버리고 만 거예요. 갑자기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우린 당황하며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왔더라고요. 아버님은 저를 요리수강 선생님으로 소개를 했고 남편과 그렇게 어색하게 얼떨결에 첫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처음 인사를 하고는 잊고 지냈었는데 그 후에 남편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아버님께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꼭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다네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 외모도 어디 가서 딸리진 않는 편이거든요. 남자 사람 친구들도 많았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모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요리를 전공한 저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대화도 잘 통했었는데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놓고 대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신랑감으로 외모나 스펙이 처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저는 정말 난감했었습니다. 그날도 아버님은 아들이 원하니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내키지 않지만 나간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으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님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 관계를 아들에게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어진 몇 번의 만남에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신 아버님은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 우린 더 이상 힘들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저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전 절대로 헤어질 수 없으니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 울며 화를 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민 끝에 큰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론이었어요. 남편에겐 정말 미안했지만 저에겐 겉으로 보여지는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을 철저히 이용한 꼴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결혼 후에 남편에겐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낮엔 정숙한 아내로 내조를 해주었고 밤엔 남편이 원하는 요부가 되어 끝까지 만족을 시켜주었죠. 남편은 정말 살아볼수록 저 같은 여자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다며 아버님 앞에서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군요. 아버지 덕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아버님은 그럴 때마다 듣기 거북하셨는지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며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특히 그런 말을 들은 날이면 아버님은 꼭 관계를 갖자 하셨고 아버님의 질투가 폭발하여 저에게 더 사납게 달려드셨죠. 남편이 말이 아버님께 큰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 아버님과 저는 아주 대놓고 스릴을 즐기면서 수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남편이 술에 골아 떨어져 자는 날이나 잠깐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서 서로 아슬아슬 긴장을 타며 살떨리게 스킨십도 하고 애정 표현도 하면서 매일 짜릿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빈 시간엔 당연히 편하게 그러고 있고요. 이게 몰래 먹는 과일이 특히 더 만나서 그런 건지 매일 아버님과 붙은 불이 사그라들 줄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에겐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모르고 평생 이렇게 사는 게 그 사람한테도 좋을 테니까요. 아버님과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집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지내니 그 누구도 뭐라 할 일이 없고 의심도 하지 않죠. 남편은 요즘 들어 자꾸 아이를 갖자고 조르는데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님뿐이니까요. 지금의 이 행복을 오래도록 더 누리고만 싶네요. 이런 제 사연을 보시고 놀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생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손가락질만은 말아주시면 고맙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